안녕하십니까. 바이브 MR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수 바이브인가요?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간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바이브 시퀀스는 볼륨 인터폴레이티드 브레스홀드 이그제미네이션의 약자로 짧은 검사 시간을 통해 주로 빠르게 검사를 해야 하는 복부 검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퀀스입니다.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브레스 홀딩은 환자분이 숨을 참는 동안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짧은 검사 시간을 의미하며, 인터폴레이션은 바이브가 얻는 슬라이스 간의 갭을 채워서 포괄적인 3D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공간 분해능을 향상시켜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하게 하며, 볼륨 매트릭 이미지는 한 번의 스캔을 통해 볼륨 데이터를 얻어 3D로 구성할 수 있으며, 멀티플랜을 통해 복잡한 구조물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브 시퀀스는 통칭 3D 스포이드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라고 불리우며, 제조사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다르게 되는데, 바이브는 지멘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필립스는 스트라이브, GE는 라바, 히타치에서는 티그레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D 스포이드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는 주로 T1 웨이티드 이미지로 짧은 검사 시간으로 높은 템포럴 레졸루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DC 스터디에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시퀀스입니다. 브레인, 브레스트, 리버, 프로스테이트와 키드니 등의 부위에 적용될 수 있고, 그 밖에 혈관 조형, 체스트, 관절 영상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브 시퀀스의 특징은 그라디언트 에코 계열의 시퀀스와 3D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바이브 시퀀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라디언트 에코에서 플래시, 바이브로 가는 순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플래시는 스포이드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로 패스트 로우 앵글 샷의 약자입니다. 이 플래시를 3D로 얻은 것이 바로 바이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라디언트 에코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는 RF 펄스로 에코 신호를 얻는 스핀 에코 계열과는 다르게 경사자기장으로 에코를 얻는 것으로, 180도 RF 펄스 대신 경사자기장을 통해 인위적으로 XY 평면의 자화를 빠르게 디페이징 시켰다가 그와 반대 방향으로 바이폴라 경사자장을 통해 다시 리포커싱 시켜 에코 신호를 얻습니다. 스핀 에코보다 훨씬 빠른 검사가 가능하고 더 짧은 TR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RF로 플립 앵글을 줄 때 90도보다 작은 플립 앵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짧은 TR을 사용하는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에서 90도의 플립 앵글을 사용하여 모든 종축자를 횡축자로 바꾼다면, 짧은 TR로 인해 다음 RF 펄스를 가할 때에는 종축자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펄스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짧아진 종축자를 기준으로 횡축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MR 영상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90도보다 작은 플립 앵글을 사용하여 종축자화를 일부 남겨놓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플립 앵글과 짧은 TR이 반복되면 종축자화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한 크기가 되어 유지됩니다. 이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라고 하며,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횡축자화도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대한 자화 신호가 잔존하게 되는데,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에서는 이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스포이드의 뜻은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잔존 횡축자화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잔존 횡축자화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이와 반대로 리와인더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다시 모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바이브나 플래시는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여 잔존 횡자화를 스포일링 시키고, 필립스의 스트라이브는 RF를 이용하여 스포일링 시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시의 펄스 다이아그램입니다.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여 스테디 스테이트에 의한 자화를 스포일링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에 의한 잔존 횡자화를 스포일링하는 이유는 T1 강조 영상에서 횡자화에 의한 T2 강조성이 추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스포일링 시켜
좀 더 깨끗한 T1 영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3D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브는 플래쉬의 3D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3D를 얻는다는 것은 볼륨 전체를 역이시킨 다음 슬라이스 방향으로 페이즈 엔코딩을 가해 신호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3D는 절편간 간격이 없어지고 2D에 비해 높은 SNR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바이브는 2D에 비해 매우 짧은 플립 앵글을 사용하여 TRT는 5ms 이하로 매우 짧은데 T가 짧기 때문에 조형 증강 시 T1 대조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절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브는 위상 부호화 횟수가 많아지게 되어 SNR이 증가하나 검사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K-스페이스의 일부 데이터만 얻는 파샬 프리의 패럴렐 입법과 보관법을 이용하여 시간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바이브에서 K-스페이스를 채우는 방식에 따라 여러 테크닉과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트위스트 바이브는 다이나믹 검사와 같은 멀티 페이지에 많이 사용합니다. 바이브 시퀀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연속적인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각 측정시마다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K-스페이스를 중앙부와 주변부를 구분하고 매 측정시마다 중앙부는 가득 채우고 주변부는 각기 다르게 해서 일부만 채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매 측정시의 컨트라스트를 유지하면서 주변부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K-스페이스를 채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타바이브인데요. 모션 아티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스타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궤적이 수직이 아니라 방사형인데 평면 내 방사형 샘플링은 K-스페이스의 중심에서 겹치는 회전된 모양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 K-스페이스의 센터에 오버샘플링이 발생합니다. 3D의 경우 샘플링은 XY 평면에서 방사형 샘플링을 유지하면서 Z 방향으로 확장하고 이것을 스타 스택이라고 합니다. K-스페이스 데이터를 라디얼로 얻기 때문에 호흡으로 인한 모션 아티팩트의 조화, 복부 다이나믹 검사에 유용합니다. 여기까지 바이브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